톡톡.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야기 공방 끌린톡입니다. 오디오 다큐 모카의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자신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 작가가 장도연 씨는 다 좋은데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10년이나 이 일을 했는데 자신의 색을 찾지 못했다는 그 얘기가 너무 괴로워서 고민이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개그맨 선배 김준현 씨한테 고민을 토로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너 슈퍼 노멀이라고 알아? 색이 없는 것도 너만의 색 아니겠니?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색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색이 세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튀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색에 묻혀서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그 후로는 색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고 살고 있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나에게 영향을 줬거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었던 말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모카의 세상 이야기. 지난 상반기에는 나의 소중한 물건이라는 주제로 사연이 담긴 비밀과 추억이 가득 담긴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깨운 누군가의 한마디.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저희 엄마가 항상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가 원활한 사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뭐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약간 대면대면한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란 말이 저한테 되게 좀 오래 남는 그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좀 이렇게 어렸을 때 풍족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쪼들리면서 살았던 어떤 기억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하나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좀 활동적이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해서 그 자전거가 왔을 때 그 반가움, 즐거움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전거가 오래 있지 못했어요. 동네가 험해가지고 그런 분실 사고가 굉장히 잦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를 딱 한 달밖에 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거를 잃었을 때 제 상실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거의 뭐 시금전폐하다시피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냥 오셔가지고 괜찮아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아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쑥 그냥 자리를 피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자전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힘들게 선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저를 이제 나무랄 수도 있는 순간이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괜찮아 라고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게 심신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한 2달을 그냥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모든 일정들 다 취소를 하고 밥 먹지도 못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잠만 자는 거 말고는 기운이 올라오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2달 동안 그냥 이렇게 문 슬쩍 열어가지고 이렇게 간식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밥 해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괜찮다고, 너 충분히 쉬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열심히 벌었어야 했던 때고, 제가 이렇게 일을 쉬게 되면 저희 엄마가 혼자서 온전히 집안 생활을 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마음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뭔가를 더 이상 하지 못함에 대한 그 답답함, 화도 있었고, 또 몸이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슬픔도 되게 컸었고, 근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좀 이렇게 많은 좀 풍파를 겪어내면서 지금껏 좀 버텨오신 분, 살아내오신 분이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좀 크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도 괜찮을 거고, 요 시간 좀 푹 쉬면 또 다음 일 잘 준비해서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색다른 일들 얼마든지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어떤 막 희망 같은 것들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서 좀 크게 남아요. 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만 있는 딸. 얘가 왜 이럴까? 뭘 해줘야 할까? 아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는 궁금하고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힘내서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2달이나 넘게 묵묵히 기다려 주셨네요. 때론 이렇게 100마디 말보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과 슬픔도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고 또 다른 새로운 좋은 일이 다가올 거라는 희망을 갖자. 따님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키워내신 어머님의 위로. 괜찮아. 오늘의 첫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그 가족의 눈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해집니다. 나를 깨운 한마디. 이번엔 어떤 가족의 이야기일까요? 2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저희 애가 한 초등학교 5학년 그때 됐는데 제가 당시에는 집에서 좀 살림을 하고 사회활동을 좀 접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종용 속에서 항상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애가 5학년 정도면 조금 사리 분별이 생기잖아요. 저한테 엄마 용기를 내. 걔도 무슨 생각에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을 아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새로웠고요. 5학년이니까 한 11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걔가 무슨 생각에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좀 저조해 있었고 뭔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저를 계속 막 이렇게 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애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 말을 그 멘토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동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지? 그때부터 저 진짜 정신 번쩍 차리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예술 계열 쪽으로 다시 추구하고 파고 들어간 그 말이 계기가 된 거죠. 아이는 기억해요? 자기가 그런 거 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하죠. 네. 그렇지만 그 애도 지금 굉장히 진짜 도전적으로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식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이나 그 마음의 어떤 깊이 같은 거를 서로가 감응을 하는 좀 사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감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그냥 꾸준하게 용감하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라는 말이 지금도 좋고 저는 용감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용기를 내. 당시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아이와 함께 보았던 만화 영화 라이온 킹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고 하세요. 영화 라이온 킹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어린 사자 심바가 삼촌의 계략으로 아버지를 잃고 쫓겨났지만 친구 티몬과 푼바를 만나서 성장하고 용기를 내서 왕국을 되찾는 내용이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동을 받아서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 아이에게 울림을 주었던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아이가 불쑥 용기를 내라고 말을 했을 때 이분은 머리에 돌을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 어린 아이의 눈에도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음이 느껴지는구나.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이 당시 엄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찾아서 이끌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의 말에 용기를 낸 어머니는요. 그 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전공인 창작 무용에 일상, 노동, 예술을 접목하면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영상 작업에도 참여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큰 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죠. 용기를 내 엄마. 엄마를 다시 깨어나게 한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건네고 주고받았던 많은 말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심히 내뱉은 나의 말이 누군가를 차갑게 얼어붙게 하지는 않았기를. 기왕이면 나의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 더 따스하게 만드는 온도를 지녔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목가의 세상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즌으로 나를 깨운 누군가의 한마디라는 주제로 사연 들어봤습니다.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분 그리고 함께 청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끌림톡이 작은 울림이 되어 마음의 열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 이야기 공방 끌림톡이었습니다.